꽤나 많은 분들이 주간보호센터에서 일하면 얼마나 벌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대표님들의 경우에도 내가 적절하게 월급을 주고 있는 건지 궁금해 하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센터장, 대표적인 주간보호 직급에 대한 경력별 적당한 인건비 수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를 얼마나 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원래 급여가 이 정도가 맞는 건가요?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부터 볼게요. 요양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송영을 하거나 이 어르신 송영 시간대를 맞추다 보면은 평균적으로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실제 기본급여는 210만 원 정도가 가장 많은데요. 뭐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죠. 예, 근데 여기다 추가적으로 근무수당으로 한 10만 원, 20만 원 정도 더 버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물론 송영을 안 하시는 경우 기본급만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주간보호센터에서 일을 한다. 그럼 요양보 선생님들은 대부분 송영을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주간보호센터의 근로계약은 일반적인 회사와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예, 센터에서 만약에 이제 차를 가지고 출발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회사랑 뭐 다르지 않은데 센터에서 차를 가져가지 않고 집에서 바로 출발을 해서 어르신을 모셔서 그 센터로 출근하는 경우 첫 어르신을 모실 때가 출근 시간이 되고 집에 갈 때도 어르신을 모셔다 드리면서 퇴근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 어르신이 내릴 때가 퇴근 시간이 됩니다. 예. 그런데 법적인 부분을 지키다 보면 법적인 부분이라는 건 8시간 이상 인제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시간이 그 이상 좀 지켜야지 좀 수월한 부분이 있어서 이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 8시간을 넘기는 경우도 많고 일부러라도 8시간 넘겨서 서비스를 하게 되거든요. 이것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1시간, 2시간 넘게 걸리는 이야기라서 그렇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8시간이 넘어가는 시간에 대해서 보전하는 개념이기도 하고 출근 퇴근 시에 송역에 대한 금액으로 지급하기도 하고 해서 추가 수당 한 10만 원, 20만 원 정도는 더 벌게 되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보통은 센터 내에서 밥을 먹게 되는데요. 점심값이 센터마다 다릅니다. 근데 이제 그중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전체 값을 다 받지는 않고요. 식재료비만 이렇게 받아요. 그래서 적게는 한 5만 원에서 한 달에 10만 원 정도를 책정을 하거든요. 예, 만약에 점심값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급여에다 추가적으로 식대를 한 10만 원 정도 책정을 하고 다시 10만 원을 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요. 물론 이것도 기관마다 다 다른데요. 식대를 주고받는 대신에 복지 비용으로 그냥 "아유 그냥 식사 드릴게요." 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 식대라는 것이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일반적인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네, 평균적인 거. 법적으로 식대를 꼭 줘야 되는 건 아니고요. 사실 기본급 안에다 식대를 포함시킬 수가 있어요. 기본급 한 210만 원에다 10만 원을 포함시켜서 원래 줄 수 있어서 깊게 들어가면 추가적인 수당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추가로 주고 공지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냥 말씀드리려고 그냥 플러스 알파로 붙였습니다.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 거죠. 자, 이제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요양보 선생님은 보통 기본적으로 25년 기준 210만 원 정도가 기본급이다. 그러니까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다. 그런데 특별하게 어떤 수당이 있는 경우가 드물고요. 보통은 송영을 하니까 송영으로 한 10만 원, 20만 원 정도 추가 수당, 식대에서 5만 원, 10만 원 정도 추가 수당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해서 플러스 알파를 계산을 싹 해보면 225만 원에서 240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거기서 식대를 공제를 하겠죠. 네. 세금 떼기 전이에요.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경우가 가장 많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댓글이 달릴 거예요. "아니 저는 최저임금만 받는데요. 너무 이상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죠. 예.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물론 급여는 법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주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올해 최저임금은 209만 6,270 원만 받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다만 장기간 기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반적인 사업자와 다르게 인건비 지급 비율이라는 걸 지켜야 되는데 주간보호센터는 전체 들어오는 매출의 수가의 48.5%를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한테 급여, 사대보험, 퇴직금 등 인건비로 지출을 해야 됩니다. 대규모 기관으로 갈수록 매출이 올라갈수록 그만큼 대다수를 차지하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에게 제공되는 인건비가 그만큼 올라가야 이 인건비 지급 수준을 맞출 수 있겠죠. 따라서 상대적으로 초기 기간이나 소규모 기관일수록 그만큼 최저임금에 가까워질 수 있어요. 안정적으로 40인 이상 어르신이 계시는 기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지급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을 넘어서는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계산해 드리는 것처럼 결국에는 225만 원에서 240만 원 정도로 수렴하게 된다. 요렇게 말씀드려도 무방하겠습니다. 예, 수당까지 포함해서요. 자,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특정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특출나게 잘해서 특출난 급여를 더 받기는 어렵습니다. 예, 지금 그 상황이 그래요. 치매 교육을 받아도 급여를 추가로 받는 게 아니어서 자격 추가로 인한 뭐 급여 상승이 있거나 뭐 나라에서 아니면 정책적으로 뭐 처우 개선비를 더 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양보호 선생님이 송영을 하지 않는 이상 급여가 크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걸, 이 안타까운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근데 흔치 않은 사례이긴 한데요. 요양보호 선생님이 영업을 잘하고 어르신 보호자 상담을 잘해서 어떤 센터의 원장님이 되신 사례가 있기는 해요. 이런 경우에는 250만 원 이상 받는 사례가 나옵니다. 이런 특별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비슷한 급여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보통 수당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 뭐 토요일도 일하고 막 이래서. 하나를 더 말씀드려야겠네요. 장기 근속 수당이라고 해서 한 기간에 3년 이상 근무하시는 경우 추가적인 인건비가 공단에서 나옵니다. 3년 이상 6만 원, 5년 이상 8만 원, 7년 이상 10만 원 매월 나오는데요. 급여가 이만큼 나온다는 건 아니고 사대보험, 그다음에 퇴직금까지 포함하는 금액이라서 사대보험 퇴직금을 제외한 금액만큼 수당으로 나오니까 딱 6만 원, 8만 원 이게 아니다라는 것만 참고하세요. 다음은 사회복지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사입니다. 초년생 사회복지사도 기본급은 210만 원 정도 시작입니다. 요양보호 선생님들과 초봉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아요. 송영을 하거나 하면 송영 시간대 때문에 10만 원, 20만 원이 붙게 되는 것도 비슷합니다. 사회복지사 선생님도 3년 이상 장기 근속하면 장려금을 받게 돼서 추가로 급여가 올라갑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요양보호 선생님들과 비슷하게 225에서 240만 원 내외가 가장 많겠죠. 물론 소규모 기관이나 초기 기관에서는 당연히 최저임금도 있어요. 거기에 장기 근속 장려금까지 받는 것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 선생님은 능력적인 측면에 따라서 급여의 범위가 좀 더 넓은데요. 사회복지사로서 급여를 많이 받는 분들은 세전 300만 원 가까이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가족이라서 그렇게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받는 분들이 있긴 하다는 거 설명을 좀 들어가 볼게요. 사회복지사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하는 업무의 집중도에 따라서 생활복지사 업무에 집중하느냐, 행정복지사 업무에 집중하느냐, 이렇게 나뉘는데요. 이건 법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차이가 급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행정복지사는 행정 업무 능력을 키우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주로 이쪽을 키우면 급여가 많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평가를 받거나 청구를 할 줄 알거나 회계를 다룰 줄 알거나 이렇게 제도에 대한 업무 디테일을 공부하고 맡을수록 급여가 올라갑니다. 대신에 그거를 이제 누가 알려주거나 하는 경우가 좀 드물어서 이게 쉽지 않은 것뿐이죠. 어쨌든 경험의 영역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내가 평가를 잘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동시에 이직을 했을 때 센터장이 될 확률도 높아집니다. 급여도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복지사는 프로그램으로서 어르신과 잘 어울리고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걸 위주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면 250만 원 이상 올라가기 쉽지는 않기는 해요. 근데 여기서 레벨업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르신 관리, 보호자 면담, 즉 뭐 영업 관리를 얼마나 두각을 드러내느냐에 따라서 급여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급여 제공 과정이라고 해서 서비스의 계획부터 실행 모니터링까지 어르신의 서비스 전 과정을 총괄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는 인재입니다. 보통 이렇게 어르신 관리부터 영업, 서비스 제공까지 하다 보면 센터장으로 넘어가는 발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행정 쪽에서도 발전하는 방법이 있고 이쪽 이 생활복지에서도 발전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다만 요양보호 선생님들 중에서도 사회복지사를 하려고 해도 자리가 없어서 이게 요양보호 선생님들 일자리보다 훨씬 적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런 기회가 되는 경우가 좀 많지 않다. 대신에 이제 능력에 따라서 확실히 요양보호 선생님보다는 받을 수 있는 그 급여 차이가 갭이 차이가 난다. 정리를 해볼게요. 행정을 배우는 쪽이 사회복지사는 사실 급여 상승은 빠르다. 다만 영업 관리 그리고 급여 제공 과정을 배우는 사회복지사도 시설장으로 갈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의 주제 급여는요, 일반적으로 한 225에서 240만 원 정도인데 그 이상 가는 것은 본인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 월급 올리는 방법, 매달 저희 유튜브에 임교수 강의 듣는 법 올라오거든요. 그거 들으시면 됩니다. 30에서 50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강의입니다. 다음은 이제 센터장으로 넘어갈게요.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 장기 근속한다고 해서 급여가 추가로 올라가는 게 없습니다. 안타깝죠. 그냥 능력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균적으로 종합을 해보니까 센터장 급여는 한 250만 원 이상부터 현재는 시작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책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막중한 책임.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만약에 이제 이 금액에서 센터장님이 더 많은 급여를 받으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영업력이 뛰어나거나 두 번째, 행정 능력이 뛰어나거나. 앞에서 사회복지사 선생님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죠. 이 능력을 갖추면 적게는 이 시설장으로 이제 왔을 때 한 290, 많게는 400만 원까지도, 특히 이제 400만 원은 이제 영업잘 하시는 분들 위주로 그렇게 많이 가는데 이렇게 점프업이 되는 분들도 존재합니다.
한 번에 이렇게 점프업을 한다기보다는 다른 직종에서 쌓아올린 커리어를 바탕으로 월급이 결정된다고 보셔야 하고요. 취직을 하고 나서도 그만큼 잘한다면 월급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직원 관리, 수급자 관리도 중요하지만 신규 수급자 모집에 대한 능력이 가장 알파가 많다고 보시는 게 좋겠어요. 행정적인 기본 업무가 깔려 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영업을 잘할 수 있으면 굉장히 이 급여에 대한 부분들이 갭이 확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자, 핵심 정리하겠습니다. 요양보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기본 210만 원에 뭐 송영 10만 원, 20만 원, 뭐 영업 특화를 한다. 그러면 뭐 최대로 올라갈 수 있어도 한 240, 50 올라가기 쉽지 않다. 사회복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210만 원에 뭐 기본적인 것들은 다 요양보호 선생님 비슷하지만 행정 특화나 생활 영업 특화로 해가지고 급여를 올릴 수 있고 시설장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 시설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250만 원 정도부터 시작하는데 영업이냐 행정이냐 따라서 뭐 최대 400만 원까지 받는 분들이 있다. 물론 더 받는 분들도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 영상을 보는 대표님들께 말씀드릴게요. 앞으로의 시장은 기본급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평가를 하는데 평가 A 맞으라고 하고 기본급만 준다? 이거 쉽지 않아요. 인력 확보가 관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수단과 복지를 제공해야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봐요. 그 상황에서 최저임금으로 쉽지는 않겠죠. 명절 휴가비라든지 시간에 근무 수당을 잘 챙긴다든지 정액 급식비를 좀 더 챙겨준다든지 관리자 수당을 신설한다든지 하는 부분도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수가 및 가산에서 이런 복지 그리고 수당 개선 제도를 제도로서 적극적으로 만들어주면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좀 지금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뭐 계속 부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돈으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교육 기회도 제공하고 뭐 좋은 근무 환경도 제공하고 수평적인 조직 문화도 있고 뭐 체계적이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근로는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우리 기관만의 가치를 만들어가면 어떨까요? 이제 다시 직원분들한테 넘어오겠습니다. 여러분 더 높은 급여는 그만큼의 책임을 수반합니다. 대표님들은 잘하는 선생님들한테 수당을 집중해서 몰아주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요양보호사라면 송영 업무, 그다음에 보호자 상담 영업 능력, 그리고 웬만하면 장기 근속을 통해서 안정적인 급여를 증가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사회복지사라면 행정적인 트랙이나 그다음에 영업 트랙 양쪽으로 나눠 가지고 그 시설장으로 가는 길 이런 것들을 좀 연습을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센터장, 시설장이라면 결국에는 영업 기본적인 깔려 있어야죠. 기본적인 행정이나 관리나 이런 것들이 깔려 있지만 영업이 되면 확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25년에는 65세 이상이 20%가 넘었어요. 50년도에는 40% 이상이 될 거고요. 내가 늙어서도 가고 싶은 그런 기간이 되기 위해서라도 선생님의 처우가 좋아지고 그리고 실제 선생님들의 능력 그리고 수준도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직원들이 성장하면 기관도 함께 성장합니다. 좋은 직원들과 함께하면 어르신도 행복하고 그리고 그게 또 선순환돼서 기관 또 성공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같은 의견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안 하고 보시는 분들이 70%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국회 천천박사였습니다.